AI를 비서처럼 사용하는 방법. 2. 나에게 맞는 AI 비서 설정. AI에게 같은 종류의 일을 여러 번 부탁했는데 매번 원하는 형식을 다시 설명하고 계신가요? 좀 더 짧게 써줘. 표로 정리해줘. 중요한 내용부터 알려줘. 이건 내가 승인하기 전에는 실행하지 마.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아직 AI를 제대로 된 비서로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비서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기를 원하는지, 어떤 일은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단순한 질문 도구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AI 비서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나만의 AI 비서를 만드는 5가지 요소. AI 비서를 설정할 때 모든 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5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셋째,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넷째, 어떤 형태로 결과를 받고 싶은가? 다섯째, AI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규칙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나는 회사 대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나는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외부 기관과 협의하며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요 일정과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직함보다 실제 하는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해의 목표와 반복 업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AI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결론을 먼저 말해줘. 중요한 내용은 3가지 이내로 정리해줘. 정보가 부족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질문해줘. 외부 발송은 반드시 내 승인을 받아. 이런 규칙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AI 비서 설정은 AI가 나를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 사용자 프로필은 필요한 만큼만 알려준다. AI 비서에게 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AI에게 알려줄 만한 정보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담당하는 업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자주 작성하는 문서, 주요 업무 대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표. 반대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 가족의 상세한 개인정보, 업무와 무관한 민감한 사생활 정보 등을 단순한 편의를 위해 AI 비서의 기본 프로필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은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나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 AI에게 제공하는 프로필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AI 비서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3. 나의 우선순위를 AI 비서와 공유한다. AI 비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I는 들어오는 모든 업무를 비슷한 중요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우선순위를 3단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가 신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목표는 사업계획 확정과 협력기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안서 완성, 협력기관 미팅, 예산안 검토 같은 구체적인 업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AI가 단순히 오늘의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이 일이 장기 목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만 정하지 말고 하지 않을 일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면 AI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업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중요하지 않은 회의, 효과가 낮은 반복 업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젝트를 구분해야 합니다. AI 비서는 일을 계속 추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에 사용할 시간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4. 업무 시간과 보고 리듬을 정한다. 실제 비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10분마다 찾아와서 이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아침에는 5분 정도의 브리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일정, 오늘까지 해야 하는 일, 준비해야 할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3가지 업무를 확인합니다. 업무를 마치기 전에는 다시 5분 정도 확인합니다. 오늘 완료한 일, 아직 끝나지 않은 일, 누군가의 답변을 기다리는 일, 그리고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합니다. 금요일에는 조금 더 긴 주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완료했는가? 계획보다 늦어진 일은 무엇인가? 왜 늦어졌는가? 새롭게 발생한 위험은 무엇인가?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확인합니다. 보고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내가 원하는 출력 형식을 가르친다. AI가 만들어준 결과를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면 AI를 사용하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실제로 사용할 형태로 결과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라면 첫째 결론, 둘째 핵심 근거, 셋째 가능한 선택지, 넷째 위험 요소, 다섯째 내가 결정해야 할 사항. 이 순서로 정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행 업무라면 다른 형식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 담당자, 완료기한, 완료기준, 현재 상태, 대기하고 있다면 대기 사유.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용 환경도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에서 볼 자료라면 짧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쇄해서 볼 보고서라면 문단과 표를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발표 자료라면 긴 설명보다 핵심 문구와 말하기 흐름이 중요합니다. AI에게 단순히 잘 정리해줘 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AI의 답변이 읽고 버리는 자료가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 도구에 가까워집니다. 6. 나의 말투와 문서 스타일을 정리한다. AI가 작성한 글을 보면 가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용은 틀리지 않았는데 내가 쓴 글 같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불필요하게 길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실제로 작성하고 승인했던 글을 몇 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 보고서, 인사말, 축사, 공지문, SNS 게시글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글을 보여주고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앞에 배치한다. 한 문장을 지나치게 길게 쓰지 않는다. 공식 문서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한다. 과도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은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런 규칙을 나의 문체 가이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말투보다 내용이 우선입니다. 내 문체를 따라하느라 사실을 바꾸거나 논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글은 AI가 작성했더라도 마지막에는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어색한 표현을 발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7. 중요한 사람과 관계의 맥락을 관리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표현 방법은 달라집니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방식과 동료에게 부탁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고객에게 설명하는 방식과 내부 직원에게 지시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AI 비서가 업무를 지원하려면 업무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맥락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역할, 의사결정 권한, 주로 사용하는 연락 방법, 어느 정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지, 이전에 약속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함부로 단정하거나 민감한 개인 특성을 추측해서 기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관계 정보와 사람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동명이인은 아닌가? 직함이 바뀌지는 않았는가? 연락처가 정확한가? 잘못된 사람에게 중요한 자료를 보내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계 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더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8. 반복 업무 목록을 만든다. AI 비서 활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반복 업무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일 확인, 일정 정리, 자료 요약, 보고서 작성, 회의 준비, 회의록 정리, 후속 연락. 매주 반복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매월 반복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먼저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 4가지를 기록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언제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반복 업무를 표준 절차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 작성이라면 회의 기록을 입력한다. 핵심 논의를 정리한다. 결정 사항을 추출한다. 담당자와 기한을 정리한다. 미결 사항을 표시한다. 후속 메시지를 작성한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확인한다. 이렇게 하나의 절차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외 상황도 정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한이 변경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승인자가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외까지 정리하면 AI 활용은 단순한 질문 요령을 넘어 하나의 업무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9. 결정 규칙을 미리 정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작은 결정을 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회의 사이에 얼마나 시간을 둘 것인가?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면 기존 일정을 미룰 것인가?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주 반복되는 판단에는 기본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관리라면 외부 미팅 전에는 준비 시간을 확보한다. 이동이 필요하면 이동 시간을 일정에 포함한다. 중요한 회의 사이에는 최소한의 여유 시간을 둔다. 마감 직전이 아니라 일정한 여유를 두고 초안을 완성한다. 이런 규칙입니다. 업무 우선순위도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기한이 얼마나 가까운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다른 업무가 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AI가 우선순위를 제한하도록 합니다. 다만 예외가 발생하면 AI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약속과 충돌하거나 두 개의 중요한 규칙이 서로 충돌한다면 가능한 선택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정 규칙의 목적은 사람의 판단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판단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0. 파일 이름과 버전을 통일한다. AI를 사용하면 문서를 만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최종, 사업계획서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 진짜 최종, 사업계획서 최종의 최종. 이런 파일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파일이 실제 승인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일 이름에도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 프로젝트명, 문서 종류, 상태, 버전 번호. 이 순서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상태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초안, 검토 중, 승인, 배포. 특히 최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붙이는 대신 버전 번호와 상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수정할 때는 누가 무엇을 왜 변경했는지를 짧게 기록합니다. 승인된 파일은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 수정이 필요하면 새로운 버전에서 시작합니다. 버전 관리는 단순한 정리 습관이 아닙니다. 잘못된 초안이 외부로 전달되는 사고를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11. 나만의 AI 비서 운영 헌장을 만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AI 비서 운영 헌장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10개에서 12개 정도의 규칙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을 확인한다. 둘째,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임의로 추정하지 않고 질문한다. 셋째, 확인된 사실과 AI의 추정 또는 제안을 구분한다. 넷째, 중요한 숫자와 날짜는 원자료를 확인한다. 다섯째, 결론과 중요한 내용을 먼저 보고한다. 여섯째, 개인정보와 민감한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일곱째, 외부로 보내는 이메일과 메시지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다. 여덟째, 구매, 계약, 삭제, 공개 등 중요한 행동은 자동으로 실행하지 않는다. 아홉째, 조건이 충돌하면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선택지를 제시한다. 열째, 완료된 업무의 결과와 수정 이유를 기록한다. 11째, 한 달에 한 번 운영 규칙을 검토한다. 12째, 효과가 없는 규칙은 삭제하고 새롭게 발견된 위험은 추가한다. 이 정도만 있어도 AI와 일하는 기준이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운영 헌장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랑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AI가 어떤 기준을 지키면서 나를 도와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오늘 바로 만들어 볼 나의 AI 비서 설정.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AI를 열고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나만의 AI 비서를 설정하려고 해. 내 역할, 핵심 목표, 반복 업무, 업무 우선순위, 선호하는 보고 방식, 문서 스타일, 승인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순서대로 해줘. 답변이 끝나면 한 페이지 분량의 AI 비서 기본 설정서와 12개 이내의 운영 헌장을 만들어줘. AI가 질문하면 하나씩 답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수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할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업무 방식, 출력 형식과 승인 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AI 비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크게 11가지입니다. 나만의 AI 비서 설정 요소를 정하고 필요한 업무 프로필만 제공하고 장기 목표와 단기 업무를 연결합니다. 아침과 저녁, 주간 보고 리듬을 만들고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출력 형식을 정합니다. 나의 문서 스타일을 가르치고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맥락을 업무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반복 업무를 표준 절차로 만들고 반복되는 결정에는 기본 규칙을 적용합니다. 파일과 버전 관리 기준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AI 비서 운영 헌장으로 정리합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AI에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을 하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AI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도와야 하는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정했는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설정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결론부터 보고해줘. 모르면 추측하지 말고 질문해줘. 중요한 외부 행동은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줘. 이 3가지 규칙만으로도 AI와 일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는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업무를 준비하고 놓친 것을 찾아주면서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하도록 돕는 디지털 비서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AI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직접 결정하며 어떤 기준으로 AI와 협업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설정한 AI 비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관리부터 이메일, 회의, 문서 작성, 정보 정리까지 AI 비서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